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 방향으로 향하던 1079호 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 중이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겨울의 차가운 기온이 완연했지만 얼마 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아침은 오래 가지 못했다. 김대한이 들고 있던 페트병에서 나는 강한 휘발유 냄새가 주변 승객들의 코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두 페트병을 바닥에 쏟아붓고 라이터를 켰다. 순간 객차 내부는 화염에 휩싸였다. 총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철도 사고다.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방화 사건이자 최악의 대량살인 사건이고 최악의 묻지마 테러 사건이다. 그날의 시작, 김대한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2개의 페트병이 들려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음료수 병이었지만 그 안에는 휘발성 인화물질이 담겨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쪽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인지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분노해왔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 세계가 들을 수 있게 만들 계획이었다. 아파트를 나서기 전 김대한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평소라면 출근을 위해 나서야 할 시간이었지만 뇌졸중 이후 그는 더 이상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했다. 사회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김대한은 사회를 증오했다. 김대한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을 탔다. 그는 경로석에 앉았다. 손에 들린 페트병 2개는 가방에 넣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그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단지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초로의 남성이 아침 일찍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을 뿐이다. 두 불의 시작, 중앙로역. 대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지하철역이었다. 1079호 열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53분이었다. 김대한이 들고 있던 페트병에서 나는 강한 휘발유 냄새가 주변 승객들의 코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기색으로 그를 흘끔거리며 쳐다보는 승객들이 있었다. 김대한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그의 행동은 명백히 위협적이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용기 있는 한 승객이 김대한에게 물었다. 위험합니다. 그만하세요. 다른 승객도 가세했다.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김대한은 갑자기 두 페트병을 바닥에 쏟아붓고 라이터를 켰다. 순간 객차 내부는 화염에 휩싸였다. 비명소리와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다. 객차 내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김대한은 그 혼란 속에서 다른 승객들 틈에 섞여 열차에서 빠져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마친 사람처럼 담담했다. 연쇄 반응의 시작. 열차 기관사 최진성은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통제실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도 열차에서 대피했다. 화재 발생 시 기관사는 본부 통제실에 즉시 보고하고 승객 대피를 유도하며 후속 열차에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었다.
그저 생존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본부 통제실에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해 붉은 램프가 요란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당직 사령은 기관사로부터의 직접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오경보로 간주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 시각 다음 열차인 1080호는 중앙로역을 향해 정상 운행 중이었다. 기관사 최상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이 열차를 몰고 있었다. 두 번째 열차의 비극. 중앙로역에 도착한 1080호 열차의 기관사 최상구는 앞 열차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앞선 1079호 열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채 정차해 있었고 객체에서는 불길이 보였다. 그는 즉시 무전으로 앞 열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중앙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앞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상구는 본부 사령실에 무전을 보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본부 사령의 짧은 대답만이 돌아왔다. 1080호 열차는 문도 열리지 않은 채 역에 정차해 있었다. 객실 안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갔다. 드디어 사령실이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1080호 열차에 중앙로역을 떠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불길이 1080호 열차의 전력 공급선에까지 미쳐 전력이 끊겼다. 열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객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모든 객차의 문을 열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세요. 뒤늦은 사령실의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최상우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기관실에서 마스터키를 챙겨 혼자 대피했다. 이 행동은 무의식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1080호 열차에 타고 있던 1040이 명예 승객을 객차 안에 갇히게 만들었다. 어둠 속의 공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1080호 열차의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다. 문 열어. 무슨 일이야?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객차 내에 메아리 쳤다. 열차 내부에는 비상 출입문 개방 장치가 있었지만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 유일한 희망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는 것뿐이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승객들 중 일부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마지막 연락을 시도했다. 여보, 미안해.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문자를 썼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사랑해, 알지? 한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어린 학생이 홀로 겪는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객차 내부는 순식간에 유독 가스와 연기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는 부족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불꽃 속의 영웅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연히 1080호 열차에 타고 있던 코레일 금호역장 권춘섭은 위험을 무릅쓰고 비상개폐 장치를 찾아 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보다 다른 승객들을 먼저 생각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권역장의 행동 덕분에 많은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유독 가스에 노출된 승객들 중 상당수는 탈출하지 못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 생존자들을 구출했다. 구급대원들은 생존 부상자들의 구호에 전념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물과 휴지, 수건을 가져와 구조 활동을 돕고 있었다. 참사의 결과 대구 지하철 참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총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뼈 조각과 시신 흔적들을 수습하고 감정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다. 초기 상황 대처 실패로 인한 책임을 물어 해당 기관사와 관제사, 영무원, 시설 책임자 등 대구도시철도 직원 8명이 구속되었다. 그중 1080호 기관사 최상구에게는 금고 5년, 1079호 기관사와 최초로 화재 사실을 통보받은 관제색에는 금고 4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방화범의 체포와 재판, 대혼란 속에서 승객을 가장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던 김대하는 참사 발생 직후 대구 시내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같은 객차 승객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김대하는 혼란스러운 답변으로 정신 이상을 꾸미려 했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그는 정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범행은 명백한 의도와 계획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검찰은 김대한에게 현존 전차 방화 치사상죄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대한의 개인적 상황과 대구 지하철 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대한은 범행 1년 후인 2004년 8월 31일 수감 중이던 진주교도소에서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겼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매년 2월 18일이 되면 그들은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과 시민회관 등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식을 열고 떠난 이들을 기억했다. 하지만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정부와 대구시, 대구도시철도에서는 피해자 보상과 복구공사, 열차 시설물을 난연제나 불연제로 교체하는 작업 등을 진행했지만 잃어버린 생명들과 남겨진 이들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었다.